안녕하세요. 이상희TV의 알려주세요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희TV의 마차입니다. 오늘은 건강보장 이슈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암이나 중풍에 걸리면 진단비와 치료비를 제공해준다는 각종 민간보험 상품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이게 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생긴 우리나라만의 특유한 현상인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특히 문재인 케어 시대에서 암이나 중풍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 보장 수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실손 민간보험 상품이 거의 필요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복지국가 운동계의 체계바라 이상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된 남자 이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방송 제목을 보겠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본인 부담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교수님,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게 된 이유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공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쉽게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아직은 63%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이 80%니까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거죠. 한 17%포인트 정도가 모자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이 여전히 큰 상황이고, 그래서 가구당 5개 정도의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개 민간 보험 상품에 지출하는 월 민간 의료보험료가 한 달에 평균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특히 그 중증 질환에 걸릴 경우에 대한 걱정이 참 많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중풍이라든지 뭐 암 같은 거 이런 질환에 걸릴까봐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민간 의료보험에. 그런데 요즘 국민건강보험이 암 같은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성을 크게 높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고 또 알더라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이 그 혜택이 커졌는지를 또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바로 이 중증 질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특별한 보장 수준 이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산정특례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산정특례라는 말 자체를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 계산한다 산이고요. 정은 네. 정한다. 네. 계산해서 정하는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인데요. 네. 특별하게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 부담률을 대폭 낮추어 주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산정특례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특별하게 높인 건데 그럼 왜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느냐? 중증 질환은 경증 질환에 비해서 진료비 부담이 높지 않습니까? 네, 돈이 더 많이 들죠. 더 많이 들죠. 우리가 맹장염 걸렸을 때 진료비 걱정은 별로 안 하는데 암에 걸리면 큰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진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맹장염 의료보험에는 가입 안 하는데 암보험에는 가입하는 이유가 네. 암 걸리면 진료비가 엄청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질병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은 방지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에 대해서 진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그만큼 큰 혜택을 드리도록 한 제도, 이게 바로 산정특례입니다. 그러면 방금 중증 질환을 말씀하셨는데 이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네, 중증 질환, 이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요, 본인 일부 부담금에 관한 그 산정특례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행정기준인데요. 네. 그게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잠깐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중풍. 아.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쉬운 거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또 심장 질환. 심장 질환 하면 대표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 심장 질환. 아파가지고. 심장마비? 심장마비. 급성 심근경색증. 심근경색. 심부정도 있지만 심부정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증. 네. 심근경색증으로 이런 거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심장 질환이죠. 그리고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 이게는요, 희귀 난치 질환이 있고 또 중증 난치 질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난치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난치가 뭐죠? 난치. 잘 낫기 힘든 거. 그렇죠. 치료가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치료가 어렵다. 난치 질환인데 여기는 희귀한 게 있고 중증인 게 있습니다. 희귀한 것은 너무나 드문 거예요. 그리고 중증은 그야말로 증상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 희귀 및 중증 난치 질환. 자, 요 네 개를요, 우리가 4대 중증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4대 중증 질환 뭐라고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4대 중증 질환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에 더해 가지고 또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으로는 중증 화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 외상, 그리고 결핵. 우리나라가 결핵 왕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결핵이 제일 많은 나라고 결핵 사망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결핵이 산정 특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자, 산정 특례 대상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과 중증 외상, 그리고 결핵 이렇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부터 희귀질환 지정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정특례 대상자도 더 숫자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병에 걸린 인구, 우리가 유병 인구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병에 걸린 유병 인구가 2만 명 이하일 때, 전 인구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5천만 명 넘잖아요. 이 중에 2만 명도 안 되는 병. 이게 희귀 질환이고요. 아니면 아예 진단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유병 인구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는 네. 이런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희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올해 1월부터 2019년 1월부터 희귀 질환 100개가 더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있던 희귀 질환이 몇백 개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7, 800개 있었는데 여기에 100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병 인구가 2만 명도 안 되거나 훨씬 그보다 적은 아주 희귀한 질환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정 특례 대상자가 많아진 거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그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정 특례 적용 대상자가 받게 되는 혜택을 지금 물어보신 거지 않습니까?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국민들 제일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산정 특례다. 내가 암이면 산정 특례잖아요. 네. 또 중증 외상, 뭐 결핵 이런 거 다 산정 특례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나 혜택 보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지금 몇 %라고 그랬죠? 20%. 20%입니다. 그죠? 맹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럼 입원 본인 부담률은 20%입니다. 어느 병원에 입원하든지 간에 대학병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일반 병원이든 간에 다 20%가 본인 부담이에요. 자, 그럼 외래는 어떠냐? 외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30%에서 60%까지입니다. 자, 동네 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본인 부담률이 얼마일까요? 30%입니다. 진료비가 만약에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30%에 3만 원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갔다 몇 퍼센트? 40%입니다. 종합병원은 50%예요.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이나 전남대학교 병원 60%입니다. 대학병원은. 자, 그러면 만약에 대학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총 진료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입니다. 이게 진료비가 만약에 10만 원 나오다 싶시다. 네. 그럼 본인 부담률 60%니까 본인이 얼마를 내고 와야 됩니까? 6만 원. 10만 원 중에 60%가 6만 원을 내고 와야 되겠죠. 네. 자, 이게 일반적인 그 본인 부담금이에요. 본인 부담률입니다. 그런데 산정 특례 등록자는 이 등록 기간 중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중에 진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원 외래를 불문하고 입원 외래를 따지지 않습니다. 뭐 20%든 30에서 60%든 이걸 따지지 않아요. 입원 외래 상관없이 요양급여 비용의 0%에서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거의 안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0%는 본인 부담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10%는 본인 부담률이 10%다. 만약에 진료비가 1,000만 원 나왔다. 병원 입원했는데 그러면 10%면 100만 원 내는 거고 0%면 하나도 안 내는 겁니다. 그리고 5%가 암이에요. 암 같은 거 많아요. 5%면 1,000만 원 중에 5%면 얼마죠? 50만 원만 내는 겁니다. 50만 원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산정특례 등록자는 0에서 10%를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죠. 산정특례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 다른 거죠. 맞습니다. 질환의 종류별로 본인 부담률이 다 다른데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화상. 이게 바로 중증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요. 본인 부담률이 5%입니다. 자, 본인 부담률 5%짜리입니다. 네. 자, 암에 걸렸다. 본인 부담률 5%예요. 5%. 중풍, 뇌혈관 질환 5%. 급성신경경색증 같은 이 심장수술, 이거요 5%입니다. 중증 화상이다. 이것도 본인 부담률 5%입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 있죠. 희귀성 혹은 난치성 중증 질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10%입니다. 10%. 그리고 결핵 있죠. 네. 결핵은 본인 부담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결핵 걸리면 병원비가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되고 완전 무상입니다. 아, 그래요? 결핵은 이게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전염성 질환이고 또 남에게 전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은 결핵에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제일 높고 결핵의 유병률이 제일 높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상 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또 있나요? 산정특례를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적용받느냐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등록 질환을 비롯해서 만약에 내가 암에 걸렸다. 만약에 췌장암에 걸렸다. 그럼 췌장암으로 등록을 하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산정특례가 해당되니까 본인 부담률 5%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등록한 내 이 췌장암 질환을 비롯해서 이 등록 질환과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이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내가 위암에 걸렸다. 그럼 뭐 위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 있죠. 항암제 쓰고 하는 거, 수술하는 거. 네. 이걸 전부 다 당연히 5%만 내는 겁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니까. 자, 그런데 위암 때문에 만약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겼죠. 뭐 밥을 못 먹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합병증이 생겼다. 합병증 치료하는 것 자체도 산정특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 질환, 그러니까 그 질환뿐만 아니라 네. 그 질환의 합병증까지도 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 이것까지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암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러니까 암 관련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이 5%가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 갔을 때 보면은 CT나 MRI 같은 고가 의료 장비를 촬영하는 경우에 그거 찍자고 하면 겁부터 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때도 본인 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이 되나요? 네, 이제 요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요. 산정특례 환자가 그 해당 질병으로 외래나 입원 진료를 받을 때 우리가 CT를 찍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CT, MRI 많이 찍잖아요. 네. 요즘은 뭐 양전자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PET 촬영. 우리가 이걸 PET라고 그러는데 PET. PET 촬영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도 산정특례가 적용이 돼가지고 네. 환자 본인은 최대 10%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암 환자 같으면 5%만 부담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고가의 진단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그래서 최대 10%까지만 부담한다. 자, 그런데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는요. 비급여 있죠. 네. 비급여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급여는 애초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그래서 입원의 경우에는 20%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거든요. 건강보험에서. 또 외래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 30에서 6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부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본인 부담률을 0에서 10%까지 적용하는 것. 그 질병의 종류에 따라서 암 같으면 5%, 결핵은 0%, 그다음에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10%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이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고 아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비급여 아니겠습니까? 비급여는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기도 하죠. 당연한 거기도 한데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내가 뭐 암 환자인데 뭐 비급여를 내가 막 이용하더라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건강보험에서 산정특례 적용되면 야, 나 5%만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제가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암 질환을 치료받는데 비급여가 만약에 많이 존재한다면 네.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암 질환 같은 이렇게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이미 다 없애버려 놨습니다. 아. 우리가 왜 초음파 뭐 이번에 건강보험 급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MRI도 건강보험 급여를 계속 문재인 케어에서 지금 최근 2년 동안 확대해 오고 있잖아요. 암 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미 이 질환에 대해서만 다 보험 급여로 다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이미. 그럼 만약에 비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미리 알려주지 않나요? 미리 알려주죠. 이건 비급여니까 산정특례 적용 안 됩니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또 산정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있나요? 네,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산정특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질환이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만약에 암이다라고 하면 암으로 딱 진단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네. 암이다, 그 암으로 진단돼야지 뭐 아직 암 아니고 암 전기 단계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암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충족한다면 의사가 이건 아는 겁니다. 아, 선생님은 무슨 암입니다라고 아니면 뭐 뇌혈관 질환입니다라고 딱 진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줘요. 의사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요, 공단이나 혹은 병의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까지 갈 필요 없고요. 자기가 그 진단받았던 그 의사가 있는 병원에다가, 병원 원무과에다가 그냥 갖다 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걱정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게 중증 질환입니다. 혹은 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 저 산정특례에 해당되겠군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산정특례 그 등록 신청서를 드릴 테니까 이거 저 원무과에 내고 갔어요. 그럼 원무과에 바로 내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나 중증 외상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등록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중증 외상은 그 한 번만 치료하면 끝나거든요. 암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계속 이게 관리를 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심장 수술은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등록할 필요도 없고 한 번 혜택 보고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30일 이내에 대부분의 이제 수술 치료가 다 끝나기 때문에 30일 기간 내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별도로 기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병원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산정특례 기준 같은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산정특례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혹시 검색하지 않아도 이 병에 해당이 되면은 병원에서도 자동으로 알려주고 적용을 시켜주죠. 당연합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 알려줍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알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를 검색하면 내용을 읽을 수 있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대화할 때 훨씬 편하겠죠. 알고 가면. 네. 그럼 이제 그 환자 본인이 그 병을 얻었을 때 네.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언제부터? 네, 산정특례 적용받는 거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암이라고 진단 받으면 눈앞에 캄캄하거든요. 네. 그러면 산정특례 해당되니까 나 본인 부담금 5%만 내면 되지 하면 이제 비용에 대한 걱정 확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암 진단, 암 치료에 드는 모든 항목들은 건강보험이 대부분 다 적용되기 때문에 비급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안심을 좀 하겠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야? 걱정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정특례는 진단이 딱 결정된 날 있죠. 당신 암입니다라고 의사가 진단 확진한 그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3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돼요. 30일 이내 뭐 20일 지났을 때도 되고 30일 이내만 무조건 신청하면 그 처음 진단 받았을 때 들어간 돈 있죠. 그걸 다 소급해가지고 산정특례 정해줍니다. 오, 이거 좋다.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진료비 500만 원 들었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소급해가지고. 그 대신 한 달 이내로 해야 됩니다. 한 달치만 소급해주거든요. 아, 네. 네, 아시겠죠? 네. 중요한 정보네요. 중요한 정보죠. 네. 네. 그러면 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완치될 때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환마다 이게 다 달라요. 적용이 시작된 날 있죠. 네. 산정특례가 적용이 딱 시작된 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암, 희귀질환, 그리고 중증 난치성 질환,
이것은 5년입니다. 5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게 산정특례가 적용돼요. 그러면은 암이 5년 동안 안 나오면 어떡해요? 5년 동안 5년이 넘어가면. 5년 이내에는 무조건 다 이제 치료가 되는 걸로 돼 있고 5년이 넘어갔는데 치료가 안 되면 네. 그 경우에는 사실은 사망을 하셨다고 봐야 됩니다. 5년 이내에 대부분 다 치료가 됩니다. 아. 5년 이내 치료 안 되는 암 질환은 없습니다. 이게 5년으로 잡은 이유가 있네요. 네. 우리가 5년 생존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년 동안 살아 계시면 이제 살아 계시는 거고 아니면 5년 이내에 대부분 다 돌아가십니다. 중증 암인 경우에는 네. 5년 동안 살아 계시면 사시는 거고요. 지금은 암의 5년 생존율이 뭐 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뭐 90%가 넘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98% 이상 다 살아 계시고요. 그래서 암 생존율이 대체적으로 모든 암을 가지고 평균을 내보면 암 5년 동안에 지났을 때 그 살아 계실 확률이 있죠. 살아 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영업자의 생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 네. 5년 이후에 자영업자가 살아있을 확률은 한 30%밖에 안 되는데 암 환자가 살아있을 확률은 한 70%가 되니까요. 요즘 워낙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은 5년이고요. 그리고 중증 화상은 1년입니다. 화상은 1년 정도면 다 치료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핵은 기한 제한이 아예 없습니다. 완치될 때까지입니다. 와, 결핵은 정말 네. 특별 대우네요. 네, 치료받는 기간 동안에 기간 제한 없이 산정특례가 계속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질환은 그 사유가 발생했을 그때 최대 30일까지. 그러니까 심장 질환이 발생해서 수술받았다,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수술받았다, 이 경우는요 30일 이내에 네. 생사가 다 결정나고 치료가 다 완료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30일까지 적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암 환자가 산정특례를 등록하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또 다른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때는 또 추가 등록이 되는 건가요? 네, 암 환자가 산정특례 등록해가지고 그래서 췌장암이다. 네. 췌장암을 가지고 이제 뚝 등록해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동안 치료받는다고 그랬죠? 5년 동안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5년 동안 열심히 치료받는 도중에 한 3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폐에 또 암이 또 생긴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폐에 생긴 이 암을 또 추가로 또 등록해야 되나요?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 췌장암 그 치료하던 걸로 계속 이어서 치료할 수 있나 이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췌장암이면 5년 동안 치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생겼으니까 폐암이 그럼 또 이걸 등록해야 되느냐? 아니면 췌장암 치료받는 기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냥 같이 치료받으면 되느냐 이 말이잖아요. 산정특례가 어떻게 추가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건데 그 암 산정특례 적용 기간 이 5년 동안에 중복암이 발생한 경우지 않습니까? 중복암이죠. 서로 다른 암이 발생했죠. 이런 경우 이 중복암에 대해서는 추가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암 3년 만에 폐암이 발견됐으면 폐암 자체를 그때부터 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폐암은 그때부터 또 5년 동안 또 가는 거죠. 산정특례 기간이.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니까 중복암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에 산정특례가 다시 적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중복암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췌장암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췌장암 3년 만에 만약에 폐에 암이 발생했는데 폐에 발생한 암을 보니까 그게 폐에서 원천적으로 발생한 암, 그러니까 원발 폐암이 아니라 이것이 췌장암 세포가 폐로 전이된 거다라고 하면 이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췌장암과 함께 치료를 하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다 해주는 거죠. 네, 병원에서 다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가 산정특례를 등록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5년 지났는데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요, 등록일로부터 5년이 딱 지났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산정특례가 종료됩니다. 5년 지났으면 이제는 치료 다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가의 진료비가 들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원칙적으로 산정특례가 종료가 됩니다. 다만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잔존암이 있다. 암이 남아있다. 아니면 또 새롭게 또 전이암이 생겨가지고 치료 중이다.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췌장암이 폐로 가가지고 막판에 또 폐암을 또 치료해야 될 상황이 또 생겼다. 이런 이제 상황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치면 그런 경우에는 다시 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정특례가 다시 또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암 조직이 소멸돼서 치료나 항암제 복용을 하지는 않지만
계속 추적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도 산정특례가 계속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암 환자 산정특례는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등록한 후에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암 치료를 더 이상 받지를 않고 네. 재발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게 전이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확인 검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정기검사 뭐 1년에 한 번씩 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된다는 사실 이게 제일 큰 민원입니다.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을 극복하고 이제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완치됐습니다라고 했는데 세상에 완치됐다 하더라도 또 재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5년 이후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네. 그거는 산정특례가 해당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제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제 그 대신에 산정특례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본인 부담률 20%가 적용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지금은 비급여가 대부분 다 급여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장성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본인 부담률이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암과 관련된 그 합병증만 치료 중인 경우 있죠. 네. 암은 다 치료됐고 이제 암 때문에 생긴 합병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만 치료 중인 경우에도 산정특례는 적용 안 되고 그냥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리고 본인 부담률 5%가 아니라 암 같은 경우에는 20%가 적용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혹시 한방병원에서도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이제 중증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 중증 질환에 걸리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죠. 중증 질환에 걸리신 분이 양방 치료를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제는 나 한방병원으로 갈래. 네. 한방병원으로 전원을 했습니다. 전원해서 거기서 진료를 받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그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정특례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걸 다 이제 교수님한테 물어보기에는 너무 바쁘시니까. 네, 이상희 TV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상담 같은 거는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네, 상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또 하나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무소가 있거든요. 네.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1577-1000번입니다. 1577-1000번 뭐라고요? 1577-1000. 네,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전화 받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전문가들이 받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장의 체계봐라 이상희 교수님과 함께 암 등 중증 질환의 본인 부담률, 특별 인하 혜택, 산정특례 제도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발전과 함께 문재인 케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실손 민간의료 보험이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림종입니다. 알림종은 사랑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